반갑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공부방 성상원의 공사부입니다. 이틀 동안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유는요, 타로스타가 네이버 엑스퍼트 지식인 전문가 그룹, 네, 거기에 업체로 이제 선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타로스타의 여러 상담사분들을 네이버 엑스퍼트에서도 만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이버 엑스퍼트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비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솔루션이 참 좋아서 분명히 편리하시게 상담을 즉각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목요일이니까 사랑 공부 좀 해볼게요. 우리는 왜 이별했을까? 자, 오늘 8번째 편이에요. 8번째 편은요, 낭만적 상대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사랑을 선택할 때는요, 작가는 두 가지의 지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수치화된 지수,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관계적 지수, 두 번째는 적합성 지수.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책에서는 그것을 뽑아내는 통계적 데이터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원래 심리학이 통계학에 상당히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을 심령학으로 아시는 분도 계세요. 너 그럴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거 아니에요. 네, 심리학은 철저하게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뽑아내는 과정들을 좀 책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안 보이고 그냥 요거에 대한 설명만 좀 있으세요. 그래서 비관계적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다, 외모가 잘생겼다, 뭐 직업이 변호사다, 의사다, 뭐 이러면 이제 이것은 비관계 지수가 높게 나오는 거죠. 자, 거기에 반해서 적합성 지수가 있습니다. 이 적합성 지수는 쉽게 파악되지 않는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나타나는 걸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습관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처음 만날 때는 사실은 이제 비관계적 지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기왕이면 부자고, 기왕이면 잘생기고, 기왕이면 직업이 좀 훌륭하고 이러면 매력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고 해서 사랑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오래 가고 이런 것을 보장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실제로는 이제 적합성 지수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적합성 지수라는 것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사실. 그죠? 우리가 어차피 비관계적 지수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것을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뛰어난 외모에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다닌다. 그러면은 뭐 변호사 남편 만날 수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외모가 또 뭐 직장이 이렇게 좋은 직장도 아니야.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적당히 비관계 지수를 맞춥니다. 그래도 정말 그래도 행복하려고 고민을 하고 어떤 오래 지속되는 사랑 내지는 결혼을 생각한다면 이 적합성 지수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가가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상담을 하면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궁합이나 점보다는 물론 그거 보시는 거 믿는 분들은 그거 하세요. 네, 믿는 걸 제가 못 합니다. 왜냐면 믿음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불안해해요. 네, 그러면 그건 하셔야 됩니다. 그건 인정해 주시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행동적으로 이 적합성 지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호작용과 공동의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자, 일단은요, 만약에 결혼을 생각하신다 그러시면 연애는 2, 3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4, 5년 넘어가면 안 돼요. 7, 8년 넘어가면 안 됩니다. 7, 8년 넘어가서 결혼에 성공한 케이스 거의 없습니다. 예, 실제로 2, 3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근거는요, 일단은 계절이 바뀌는 거를 3번 정도 같이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환경의 변화, 그리고 어떤 다양한 경험, 네, 이것을 함께 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들,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말의 습관,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럼 이것은 교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서로가 맞춰가면서 어떤 그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양보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내적으로 이 수용 작업이 됩니다.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어요. 호주 시드니를 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벽주의자 같으면 어때요? 남자가 완벽주의자라 그러면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여행 코스를 막 잡죠.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도 강박증에 빠지죠. 점심은 꼭 이 시간에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으러 가야지. 어디로 갈까? 뭐 이럴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약간은 좀 느긋한 여자친구다. 그러면 호텔 너무 좋아. 그 호주의 공기만 마셔도 난 힐링돼. 그러면 그 친구는 호텔 밖으로 안 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적합성 지수를 맞춰보면 되죠. 아셨죠? 그래서 적합성 지수는 궁합이나 점보다는 실제로 2, 3년 동안 사귀시면서, 그래서 만약에 적합성 지수가 안 맞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이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합성 지수가 맞다라고 하면 2, 3년 지난 후에는 결혼으로 바로 진행하셔도 돼요. 만약에 4, 5년을 이렇게 끌고 간다면요, 그때는 이 적합성 지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서로 익숙해집니다. 사람이요, 이 한 3, 4년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버립니다.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익숙함과 낯섦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걸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가 분명히 예의 없고 상당히 불량한 태도로 걸음을 걷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매너 없게 군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진짜 문제가 있구나. 교정시켜줘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양보해야 되나? 이런 내적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정도 해봐요. 근데 이거 3, 4년 넘어가고 4, 5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도 그냥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나도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적합성 지수나 아니면은 어떤 그 사랑의 근본적인 이유, 이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나쁜 모습을 더 끌어내는 그런 작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연애는 결혼 전에 2, 3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혀 안 맞는다라고 하면 사랑하시더라도, 익숙하시더라도 끝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작가는 특징 적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상대의 단점에 익숙해지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장점이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상대의 특징이 보통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생긴 남편. 근데 뭐 난 매일 보니까 익숙해져. 뭐 잘생겼는지도 모르겠던데 집에서는 뭐 방구도 뭐 끼고 다니고 막 머리도 산발로 막 이렇게 까치집 쥐고 다니는데 뭐 잘생겼다는 건 모르겠다. 뭐 이럴 수 있죠. 그죠? 아니면 뭐 내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그 예쁜 거 자꾸 보니까 익숙해져서 별로 예쁜지도 모르겠다. 이게 이제 특징 적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을 하실 때 이제 처음에 외모라든지 느낌 같은 거 많이 보시는데 결국에는 사실은 다 이게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사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아무리 예쁜 사람도 사랑이 지속되다 보면 그냥 익숙해지고 보통으로 느껴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가는 또 그 얘기도 합니다. 능력주의에 대해서요. 상대의 성과에 의해서 선택하는 건데요. 이거는 편견을 만들 여지가 좀 있다. 그런데 장점이 하나 있는 건 같은 부류의 유대감, 이거를 형성하기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라온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삶을 대하는 태도, 철학 이런 것들이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변호사다, 아니면 같은 대기업을 다닌다, 이러면은 아마 이 성과로 의해서 만난 거지만 그 사람들은 상당히 잘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결혼이라든지 연애가 잘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부류가 아니에요. 근데 그 부류의 어떤 동경이나 편견을 가지고 만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가는요, 또 낭만적 상대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체크리스트 방식이 있대요. 이거는 얕고 부정적 자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후보자를 걸러내는 방식이래요. 이거는 우리가 소개팅 업체, 선 봐주는 업체, 그 다음에 어플 같은 게 있죠. 네. 근데 이거는 두 사람의 어떤 연결성이라든지 적합성 지수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쭉 체크를 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탁 털어내는 거죠. 마치 그 토너먼트 경기 하듯이요. 네. 우리가 그 마음에 드는 이성 이렇게 소개받으려고 웹을 깔게 되면 그런 식의 알고리즘으로 해서 나한테 이렇게 추천이 들어오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경우, 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체크리스트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좀 논리주의자고 이성주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안전하게, 그저 기왕이면 그 안에서 선택하고 싶어 하는, 네, 그런 성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네, 낭만적인 사랑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신체적 매력에 상당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렬한 사랑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력 후광 효과에 많이 좌우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매력 후광 효과라는 게 뭐예요? 인물이 좋은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장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을 우리가 매력 후광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첫눈에 사랑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요, 이상주의자거나 아니면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는 사람이죠. 예, 저희 아내도 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첫눈에 보고 반했대요. 그래서 아직도 저한테 계속 로맨틱하지 못하다고 저를 혼내고 구박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녀는 항상 더 로맨틱한 것을 원하나 봐요. 네,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제가 그때는 내공이 없어서 그냥 첫눈에 저를 보고 반했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 마음에, 예,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그 로맨틱한 기준을 못 맞춰줘서 힘듭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 아니면 그냥 사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존감이 낮고 그냥 또 경험주의자들, 행동을 먼저 하는 스타일들이죠. 네, 그래서 그냥 인간은 원래 결함이 좀 있어. 그래서 진짜 심각한 것만 아니면 돼.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관대하게 결정을 하고, 또 사랑이 또 의외로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한테 크게 바라는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로 그냥 약간 시니컬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별거 있겠어?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경향도 있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긍정적 자질을 강조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자존감이 높고 조금 아주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방식이죠. 그래서 서로가 이 상대를 나의 이상형, 예, 이상적 자아로 이렇게 가까워지도록 서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북돋아주는 이제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면 상당히 조금 이게 예민하고 그 다음에 조금은 세심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 승질대로 다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서로 나쁜 것만 더 들추어내는, 나쁜 것만 더 발전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 자질을 강조하는 그런 방식의 사랑을 하시려고 하시면 조금은 섬세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계속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과 이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계속 조화롭게,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건강한 그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운동을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타협도 하고 제한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서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자질, 요거에 집중해서 상대를 선택하는
이제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선택하는 방식은 첫 번째 체크리스트 방식, 두 번째 첫눈에 반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심각한 결함만 안 발견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긍정적 차질을 파악하기,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가는요 또 온라인이나 어떤 이 어플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만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목적이 다릅니다. 자, 남자는요 앱을 깔면 일단은 성적 환타지에 빠집니다. 네, 이거를 남자들 머릿속이 그렇게 나쁜가요? 뭐 그렇게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남자들은 이 많은 여성들 중에서 자기가 어떤 성적 파트너 내지는 어떤 그 가벼운 유흥 아니면 자기가 잘났으면 자기 잘난 거를 좀 자랑하고 떠받들어 주는 여자, 이런 것을 만나기 위한 거고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보면 결혼 내지는 진지한 연애, 아니면 또 신분 상승, 아니면 뭔가 이 확실한 로맨틱한 이런 경험,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가능성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쇼핑이 오히려 안 됩니다. 네,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몇몇의 브랜드가 딱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딱 입점되어 있는 그런 백화점은 상당히 쇼핑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쇼핑을 해도 만족도도 있고 쇼핑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중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어플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지금 만나고 있는 중에도 또 누군가를 추천을 또 올립니다. 이 어플이. 그러면 이 상대가 집중하거나 아니면 인내하거나 이럴 이유가 있나요? 없죠.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플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요. 정치적 견해. 외국도 사실은 이제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사랑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회는요 특징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일단은 패션, 음식, 그 다음에 활동 영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파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놀이 아니면 어떤 활동 영역, 취미, 그 다음에 패션, 그 다음에 식성, 이게 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또 좌파 성향이신 분들은 또 달라요. 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보면은 우파는 우파끼리 만나고 좌파는 좌파끼리 만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우파와 좌파가 함께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적당히 타협하고 서로 동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사랑이 장애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외국에서는 이제 사랑의 요소로서 종교, 그 다음에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도 크게 요즘도 불교는 불교, 기독교는 기독교끼리 만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정치, 내가 우파인데 네가 좌파니까 난 너 안 만날래,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작가가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야기한 이 정치적 견해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랑이요, 사실은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랑을 하는 건요 정말로 하늘을 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네, 정말로요,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랑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잘 고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단은 비관계적 지수,
중요합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뭐 유대감이라든지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시고요. 특히나 요즘은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 대학을 안 나왔는데 그 대학을 나왔다. 또 아니면 뭐 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뭐 교포다. 예,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돌싱인데 애도 있는데, 심지어는 애도 있는데 처녀다, 총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 비관계적 지수는 정말로 사랑을 하신 데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적합성 지수 너무 중요하죠. 실제로 사랑의 질을, 그 다음에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적합성 지수입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빠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가지고 어떤 인식이나 판단에 오류가 생기지 않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계절을 두세 번 겪어보면 된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 예, 스타벅스, 커피, 그 다음에 술집, 모텔 이렇게 2, 3년 보내는 거 소용없어요. 그때는 언제든지 계속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바닷가, 등산, 아니면 외국, 네, 계속 환경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사람 직장 근처, 직장 친구들과 소주 한 잔, 네, 그다음 또 내 친구들과 소주 한 잔, 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정신없게 경험치들을 먹여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적합성 지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지수를 판단하는 방식은 너무 간편하게 궁합, 점, MBTI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MBTI, 궁합, 점에서 좋다고 하더라도요, 실제 사람이 움직이고 판단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자라온 배경, 환경,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습관, 가치관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반복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공통의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예쁜 사랑, 좋은 사람과 예쁜 사랑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사부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민이 있으시면 060-700-4579 타로스타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퍼트에서 타로스타를 검색해 주셔서 타로스타 상담사들의 상담을 받으시면 더욱 간편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